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.64% 하락 마감했고, 그리고 코스닥은 0.33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오늘 거의 1조 정도 많이 팔았습니다. 현재 우리 시장은 박스권을 지나고 있습니다.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죠. 오늘까지 미국 연준에서 회의가 있고, 또 그리고 그 결과는 내일 아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9일 금요일에는 미국 파생 상품 시장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좀 궁금한 것은 연준에서 그 회의 결과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. 여튼 현재 시장 분위기는 그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다가 민간에서 돈이 풀리는 이런 전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가 좀 상당히 좀 길어지겠죠. 여튼 우리는 이 결론만 보게 된다면 어차피 이쪽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고,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경제는 좀 더 성장할 것이라 보고서 희망에 베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에서 2월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. 이런 자료들은 곰곰이 살펴봐야 되겠죠. 저는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살펴봤는데, 자, 오늘 요 자료를 보면서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. 보통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자료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우리 민간에서 좀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통 보죠. 그런데 오늘 2월 고용 동향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좀 열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명시화돼 있어서 참 말은 못하겠고, 좀 열이 많이 받치더라고요. 제가 왜 열이 받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2월 고용 동향,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은 고용 동향을 보면서 현재 우리 경기가 어떤지, 또 특별히 고용이 좀 많이 느는 업종들이 있으면 그쪽 경기가 괜찮겠지 하고 수급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 자료는 끝내줍니다. 이게 잘 보세요.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통 마이너스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 그 텍스트가 엄청 많죠. 텍스트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가 엄청 많죠. 진짜 이 중요한 그림들은 확대도 안 돼요. 딱 글자도 흐릿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데 텍스트만 가득 채워넣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독성이 엄청 떨어집니다. 사람들이 잘 읽어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.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봤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, 보긴 봤는데 이 난독증이 생기는 거예요.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도 어떻게 이딴 식으로 만들었나 싶어서 진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지만 이렇게 이름이 다 명시되어 있어서 또 희한한 일이 생길까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. 자, 일단 고용 동향 분석 보면은 이런 거는 세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. 일단은 대체적인 느낌만 보면 돼요. 이 마이너스 삼각형이 많으면 일단은 다 감소하고 있다,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보 자료는 삼각형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. 다 안 좋다, 감소, 다 안 좋은데 지금 그나마 좋게 나은 게 요거다. 딱 요거 보면 됩니다. 농업, 건설업은 조금 괜찮다. 농사 짓는 사람하고 건설업 쪽은 조금 괜찮다. 그리고 서비스업, 숙박, 예술, 여가, 도소매 다 안 좋다. 마이너스 엄청 많다. 마이너스 엄청 많고, 정부 일자리 관련 사업은 좋다. 이제 딱 요거 두 개입니다.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은데, 농사지로 사람들이 좀 갖고, 건설업 좀 괜찮고, 정부에서 일자리 만드는 거 괜찮고, 나머지는 다 안 좋다. 이래 해석하면 끝납니다. 그런데,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다 알면
정부가 참 못하나 싶겠죠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아예 막 치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난독증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게끔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. 볼 것도 뭐 별로 없어요. 그런데 그나마 잘 안 보이는 그림 속에서도 몇 개 정도 보면은 지금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취업자가 엄청 많이 감소했다. 경기가 좋지 않다. 경제활동 인구도 고용률도 엄청 안 좋다. 이런 거. 지금 나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. 그런 거고. 또 연령별로 보더라도 뭐 어차피 저게 좋지 않으니까 다 안 좋겠죠.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. 이런 겁니다. 이 그림 확대도 안 돼요. 와, 진짜. 제조업도 안 좋다. 그래 여기 좁게 올라왔다고 해서 예전보다 안 좋은데 좀 나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좋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요거는 좀 봐야 돼요. 이것도 참 진짜 참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. 눈아픕니다. 글자가 흐릿하다 보니까 상용직 증감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진짜 완전 망해붙습니다. 엄청 나라가 지금 좋잖아요. 그리고 이 자료도 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보지 말라고. 고용론이 있는 자영업자 증감이면 2019년 1월 그 이전 자료는 뭐 없습니다만은 2019년 1월부터 고용은 직원을 갖다가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?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을 해도 고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고용을 안 한단 말은 창업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. 사람을 취직시킬 만한 그런 자영업을 창업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서 살짝 하는 쫓겨나 버리면 이런 작은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큰 거는 사람 고용해서 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. 이게 최저임금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끌어올린 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막 밀어붙여 버리니까 나라 경제가 개판이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임시일용직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. 다 마이너스예요.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유일하게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.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렇게 좀 늘고 있습니다. 고용원이 없고 지 혼자서 깔짝깔짝 거리는 거. 여기 답니다. 그러니까 나라 경제는 좋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 좀 늘었고 또 그리고 건설업 조금 지금 신도시 몇 개 만드니까 괜찮으려고 하고 정부에서 사람들 묵고 살기 어려우니까 세금 가지고 만드는 일자리는 여전히 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하기도 좋은 거 없다. 그리고 자영업을 하긴 하는데 지 혼자서 쪼매쪼매 창업을 하지. 이런 창업은 아마 그것도 그럴 겁니다.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 있잖아요. 이것도 1인 창업이 될 겁니다. 고용원이 없다 아닙니까? 사업자를 내면 그냥 1인 사업자죠. 이런 것처럼 혼자서 뭘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자영업들이 증가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좀 취업을 시킬 만한 그런 자영업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최저임금 때문에 더 안 좋죠. 개판됐어요. 나라 경제를 갖다가 개판이 됐다. 개판이 됐는데 그 개판인 사실을 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이 난독증생입니다. 쳐다보면 눈물 납니다. 와, 눈에 안약력 감서 봐야 돼요. 나라 경제 생각하기 참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. 똑똑한 사람들이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. 10년 만에 잡아가지고 뭔가 한번 잘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?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나라가 개판이다. 자,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별로 안 좋죠. 몇 개 업종이 들어왔는데 사실 뭐 수급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. 우리도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야 뭔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어요. 그래도 조금 단기 고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한국철강은 철강주 좀 최근에 괜찮았다니까 좀 너무 많이 올랐죠. 관심 있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. 일진전기도 요거는 일단 뭐 요것도 좀
기다려야 되고, BH 종목은 단기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거는 단기 상승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. 물론 이 재무 상태는 따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.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4종목밖에 없습니다.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둘러볼게요. 녹십자 랩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참 들어가기가 어중간하죠. 차라리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이런 상태에서는 몰라도 올랐다가 급락해서 이거는 좀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죠. 이 종목은 못 본 걸로 합시다. 동아 소시오 홀딩스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좀 여기 단기 고점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좀 됐다 아닙니까? 그죠? 이때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이니까 좀 조심하자 이야기 나왔고, 이때는 좀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시점이고, 지금은 그런 신호는 없지만은 아직 뭐 9번 신호가 남아있고 해서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. ST팜은 좀 그렇죠. 이때 물린 사람들이 언제 본전 찾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매물도 상당히 벽이 두껍습니다. 좀 조심해야죠.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자, 콜마 BNG도 어중간하죠. 어중간합니다. 차라리 이럴 때가 나아요. 이럴 때가 나는데 이를 갖다가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거는 앞으로 이래 될지 잘 모릅니다. 다른 종목도 전부 샛별이 있는데 굳이 이래서 두고 보면 뭐 하겠노 이 말이죠. 자, 끝으로 지금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. 금리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뭐 큰 흐름만 보면은 뭐 민간하고 뭐 중앙은행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돈 풀다가 민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런데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금 당장 금리 인상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걸 좀 바라보고 있겠죠.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. 지금 우리 현재 정부에서 요게 2021년입니다. 이렇게 좀 상반기 조금 지나고 있고, 그리고 여기 2022년이 요때부터 시작된다면 올해 9월 달까지 자영업자들 또 그리고 기업들 이렇게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. 지금 요 상태 여기까지 왔고, 그래서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하긴 하겠죠. 하면은 지금 이 그동안 대출 만기 연장해 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.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계속 더 어려우면 차라리 만기 연장을 한 번 더 해줘서 내년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더 이상 만기 연장을 해주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는 이제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조기금리 인상을 갖다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올 연말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좀 시도를 해야 되겠다, 아니면 채권 매입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 매입 축소 자체가 시장에서 돈을 거둬들이고 또 경기가 나아진다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죠. 그럼 이때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내년 이 상반기 때 아니면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내년 대선 직전까지,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. 그럼 이 부도가 계속 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뭐 경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또 경제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선 때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겠죠. 여튼 우리 투자로 생각할 때는 요 기간 일단 미국에서 채권 매입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권을 갖다가 이제 계속 연장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솔직히 금리 인상이 늦어지는 게 좋죠. 경기가 어려운 게. 왜냐하면 대출 만기 연장은 내년은 3월까지 좀 더 끌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명분을 잡아서 돈을 좀 더 풀면 좀 더 나을 건데
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제가 볼 때 현 정부에서 별로 반기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럼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9월달까지 일단 대출 만기 연장이 되어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 때 이거 좀 이래 부실 위험, 부도 위험이 좀 닥치지 않을까. 요거는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. 따라서 현금 보유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, 우리는 뭐 금리 뭐 당장 오르는 것 그런 것보다 우리도 FOMC 그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또 연준에서 뭐 이번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. 하면은 그 금리 인상 시기가 물론 안 한다고 했어요. 2023년까지 안 한다 했는데 시장에서 워낙 돈이 풀리고 자꾸 하게 되면 이 연준이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조기 인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너무 조기 인상이 되어서 지금 올 9월과 내년 요 사이, 요 사이 되면 요 사이가 좀 어려울 거다. 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자, 일단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많이 바뀔 수가 있고 또 부도가 나는 시기들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충 금리 인상이 되면 사람들 정리가 좀 되겠구나, 그때 부도가 이슈돼서 좀 시장이 많이 출렁거릴 수도 있겠구나, 이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올해 뭐 내년 5월 이런 게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세금 인상하고 그런 우려는 없을 수도 있어요. 없을 수도 있는데 경기가 빨리 회복되느냐 늦게 회복되는가에 따라서 정부에서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뭐 그런 것들은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십시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